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토요일 MBN 주말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존 양당을 대체할 제3지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신당 가운데 가장 먼저 창당 선언을 했고 또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당을 이끌고 있는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쯤 새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얘기도 좀 있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좀 있고 좀 정치권이 뭔가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이 피습 관련된 문제는 한국 정치가 너무 극단화돼서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게 공감을 같이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창당을 하게 된 예. 계기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는데 사회 전반에 극심한 사회 분열, 또 극심한 이념 갈등, 예. 또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정부패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볼 때 가장 문제가 정치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그리고 국민의 모든 갈등을 정치로 해결하라고 민주화 예. 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해 왔는데 지금의 정치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생기는 모든 이 사회의 문제들이 더 강렬하게 예.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당의 역할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미디어의 역할도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도 이제 정치적인 양극화를 부추기기보다는 뭔가 통합적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군요. 네, 예. 내년 총선에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언론인 분들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왜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병원으로 옮겼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공방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피습 이후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을 합니다. 우리 양 의원께서는 먼저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이제 부산대학교가 있는 부산 시민들을 포함해서 부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가능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빨리 이동을 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이제 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죠. 예. 부산대 병원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게 위중했으면 부산대학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위중하지 않았으면 헬기를 타지 말았어야 한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정치는 모든 문제가 이게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네.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어떤 사실보다는 국민들께 인식되어지는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정할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신당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창당을 하셨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신당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의 희망, 지향하는 바는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의 가치와 비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선도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ASML이라는 회사가 있는 네. 네덜란드에 가서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오셨는데 네. 결국 그 나라가 반도체 장비 하나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 있거든요. 네. 미국도 꼼짝 못하고 뭐 중국도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양 대표님께서 또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반도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자 반도체에서 확장될 수 있는 산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바이오, 2차 전지, 뭐 디스플레이 모든 첨단 소재를 쓰는 산업은 이 반도체로 가능하기 때문에 선도국가가 되자는 예.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창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 정당의 역할이 국민의 대의기구이기도 해야 되지만 네. 정당과 그러니까 정치와 국민이 너무나 괴리돼 있고 어떤 정치와 국민이 괴리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당 후사도 아니고 선국 후사도 아니고 예. 그냥 선사 후사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 우리나라는 꼭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런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창당을 하고 그것을 뿌리내려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데 사실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제3지대 신당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로 합치지 않을 것인가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요? 지금 이 국민의 열망은 지금의 이 양 정당 간의 전쟁을 균열이라도 내달라 네. 이런 열망이십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전 전 대표. 대표님 그리고 금태섭 금태섭 대표. 전 의원 적어도 이 네 사람은 그 전쟁이 돼버린 이 정치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그 전쟁인 이 정치의 균열이라도 내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다. 예. 예.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사람의 뜻은 아마 네. 합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연내 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네. 지금 조만간 9일에 양양자 대표님의 출판 기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주역들이 다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연내 얘기가 어느 정도 좀 공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9일날 퍼스트 모버 한국의 네. 희망이라는 책으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제가 서 있고 왼쪽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그 이준석 대표가 있고 어찌 보면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태섭 의원도 함께 이렇게 있는데 예. 그날 아마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아마 희망을 갖지 않으실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누가 먼저 합니까? 네 사람이 다 힘을 합치자. 이런 제안은 우리 제가 양 합니다. 대표가 먼저 할 제가 생각이신가요? 그날 와주십사 한 것도 제가 다 연락을 드렸고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네. 다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렸는데 네. 아주 흔쾌히 모두 다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와달라는 제안은 우리 양 대표가 하시지만 우리 네 사람이 당을 한번 새로 만들어서 제3지대 신당을 다 같이 해보자. 네, 모두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 공식 제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양 대표께서. 그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제안이 없어도 아마 함께 힘을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는 이제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을 가장 먼저 창당을 하고 지난 4년 동안 고심해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가치와 비전과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면 지금의 정치 환경을 바꾸라는 그런 예. 명령에는 저희가 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네 분 모두 정치 양극화, 양당 정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뭐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3지대 신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당 정치를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취지는 네 분 다 공감이 있지만 그 외 것들,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걸어온 길과 지향하는 정치적 방향이 다른데 한쪽은 보수야, 한쪽은 뭐 민주당 진보 이런 색깔처럼 조금씩 차이가 큰데 과연 네 분이 양당 정치를 극복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모래성 쌓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거든요. 양 정당에서 그런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 예. 국민의 열망은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이 힘을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의 희망 창당을 할 때 이제는 우리가 보수, 진보, 정파 이런 것을 초월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적어도 과거와 이제 단절하고 네. 미래로 예.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차이들은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네. 당장 다가오는 총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실망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절망뿐인 정치를 희망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념과 정치적 색깔 또 정파 이런 네. 것들을 다 초월해서 네 분이 그렇죠. 다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우리 양 의원께서는 직접 현역으로 나가십니까? 출마하십니까?
아무래도 총선에서 불출마하는 것은 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예. 우리 그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당의 이름을 걸고 광주에 출마를 하신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뭐 금태섭 전부 다 마찬가지. 아직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예. 예, 아마 9일날 그런 얘기가 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언젠가는 각 신당이 힘을 합치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을 갖고 계신데 최근 상황을 좀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고 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들의 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3지대가 연대를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시겠지만. 네, 이제 오만하게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드릴 수는 없으나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예. 광주에서조차도 네. 일당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런데 그만큼 국민들은 지금 이 이념 갈등, 어떤 정치의 어떤 전쟁화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네.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 당 저당이 싫다,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가 아니라 네. 이제는 정말 우리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 이 열망은 정말 들끓고 있으시고 저는 그러한 집단 지성이 아마 총선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계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의 힘을 이제 창당하신 건데. 한국의 희망. 한국의 네. 희망. 예,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뭐 그렇게 보시기에 문제라고 보십니까? 하나의 예로만 제가 드리면 작년에 검수완박 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창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의 허술함과 절차적 하자를 제가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도 그에 대해서 다 공감은 하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나는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건 국민의 어떤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당의 역할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두 번째가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예. 네. 저의 정치적 기반이 송두리째 뽑히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이 내용의 허술함과 절차적 하자를 동의할 수 없다.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더 숙고해서 그 이후에 바뀌어야 되는 31개 법안을 다 정리한 다음에 제대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자라는 게 예. 제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예. 지금의 검찰 또는 이제 또 좀 나아가면 이제 특검 얘기까지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시기에 지금의 이 검찰, 이 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특검법, 쌍특검법처럼 이제 특검을 통해서라도 뭔가 검찰이 하지 못한 미완의 일을 좀 특검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어저께 특검 보고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해서 이게 논평으로 냈습니다만 정부와 야당이 그러니까 쌍특검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결 정치를 이제는 좀 끝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찬성을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국민 앞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잣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것으로 인한 어떤 비용들 또 정쟁들 예. 또 보이기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영부인이라고 해서 어떤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영부인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결자 해지의 자세로 나서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대장동 의혹, 뭐 50억 문제 어떤 부분이 검찰 수사가 제일 미진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 보시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다 미진해요. 국민들께서 좀 명명백백 좀 속 시원히 이게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문제와 이 주가 조작 문제가 지금 섞여가지고 어떤 게 더 악이고 어떤 게 조금 더 차악이냐? 네, 차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또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또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